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엄마, 일남 삼녀의 형제들과 함께 자란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집에 불행이 찾아온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7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고, 그때부터 엄마는 가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 했지요.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밤에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4명의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장사부터 가족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조금은 그 무게를 알 것만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더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가 엄마의 탓이 아님에도 엄마는 늘 자식 앞에서는 작아지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얘기를 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것 하나 먹이지 못하고 좋은 것 하나 해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하다는 엄마. 오랜 재활과 엄마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목발에 의지하여 남은 생을 보내셔야 했지만 이게 어디냐며 아버지는 저희에게 멋쩍은 웃음을 보이셨죠. 그 사이 자식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 막내인 제 학비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미안해하면서도 자식 키운 보람이라며 주름 가득한 얼굴로 한바구음을 짓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 가족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었나 봅니다. 항상 속이 안 좋다며 소화제를 드시던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엄마는 생업이던 가게 일을 그만두고 밤낮으로 아버지께 매달리셨습니다. 2번의 수술과 극진한 간호로 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되는 듯했으나 엄마는 그간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셨는지 간호 도중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하신 엄마. 그 모습을 보고 다 당신 탓이라며 식사까지 거부하시던 아버지. 끝내 눈 감으실 때까지 엄마 걱정으로 눈시울을 몰래 훔치던 아버지를 편안한 곳으로 영원히 보내드리던 날, 엄마의 넉나간 듯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병원에 계신다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 분만이라도 건강하시면 지금보다는 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병원 침대가 하얀 시트로 덮이던 그날, 저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자식의 슬픔보다 한평생 함께한 남편을 잃은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라며 혹독한 재활훈련을 시작하신 엄마를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힘든 재활을 견뎌내신 엄마는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니네 아버지는 평생을 불편한 한쪽 다리로 살다 가셨는데 난 60이 돼서야 한쪽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니 참 운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며 웃으십니다. 하루아침에 남편 병수발에 내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한숨부터 내뱉을 만한데, 우리의 지난날 어느 구석에서도 엄마는 그러한 그늘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인하고 든든했으며 많이 따뜻하고 밝았던 엄마. 우리 가족 중에 키가 제일 작고 품이 제일 작았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뒤로하고 행복의 희망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젠 저희 가족에게 슬픔, 아픔, 절망이라는 단어 대신 희망과 행복,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빠듯한 형편으로 평소 엄마에게 잘해드리지 못하는 막내딸이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 아픈 왼쪽 팔다리 꼭 낫게 해드릴게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